지금은 빠지고 있는데 많이 빠져도 59K 정도 선에서는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고 치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악재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올까봐 지금 금리 인하를 되게 세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는 거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불안감 때문에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주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지금 당장 안 온다 치면 한 25년 1분기 좀 길게 보면 2분기 요때까지는 아주 훌륭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어저께부터 좀 비트코인이 하락이 좀 세게 나오고 있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도 하락이 되게 컸죠. 네, 첫 번째는 미국의 실업률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한 4.3% 정도로 너무 높게 나와서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네시스 물량이라고 하죠. 제네시스에서 제미니 거래소인 제미니 언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거 하다가 망했거든요. 2022년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그 때문에 파산했죠. 파산해서 약간 마운트곡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오늘 새벽부터 상환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상환됐어요. 그러니까 마운트곡스랑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마운트곡스 물량이 채권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넘어갔잖아요. 제네시스 물량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지금 거의 대부분이 넘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이 좀 파는 물량이 있겠죠. 그 때문에 좀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상세한 이야기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분석 먼저 좀 해볼게요.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요때가 저는 요때가 되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히려 하락이 꽤 있었죠. 하락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달 정도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은 아주 큰 폭의 상승이 있었어요. 요때가 3월 14일이거든요. 이때 이후로 지금은 줄곧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조정받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벌써 오늘이 8월 3일이니까 5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좀 조정이 상당히 길고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4월 20일 요쯤에 반감기가 있었죠. 반감기 이후로 지금 한 3달 반 정도 3개월에서 4개월 접어들고 있는데 이 동안에 원래 조정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 이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통은 좀 횡보하는 기간 이게 원래 있기는 한데 변동폭이 크면서 횡보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심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빠지면 대체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그 부분이 뭐 가장 궁금하시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운트곡스 상환이 시작되고 독일 물량 상환이 물건이 이렇게 물량을 던지면서 많이 빠졌었죠. 이때 53,000달러까지 빠졌고 그리고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피격 사건 있은 다음부터 트럼프가 국민 영웅으로 부상하면서 또 비트코인 컨퍼런스까지 하면서 7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이 생각보다 좀 가팔랐죠. 30%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단기에 상승을 하면 조정은 원래 필연적이거든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해도 조정은 원래 받습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라도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럼 보통의 경우에 상승장이면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382 정도까지 되돌리거나 0.5까지 되돌리는 게 많거든요. 382까지 되돌린다고 치면 한 63K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쯤 부근부터 한번 좀 빠질 것 같다. 한 63K까지는 빠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많이 빠지면 59K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까지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 여기까지는 안 빠지고 요쯤에서 반등을 하는 좀 불리시한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갑자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나스닥이 워낙에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빠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 많이 빠져도 59K 정도 선에서는 좀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59K 라인이 사실 되게 매물대가 많은 라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일단 3월 달에도 한번 지켜줬던 라인이죠.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한 59에서 61K 요 가격대를 상당히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깨졌죠. 요때 이란하고 이스라엘 분쟁이 막 심화되고 있을 때 요때 57,000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57,000까지 빠졌다가 또 빠르게 회복을 했죠. 그래서 한 72,000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최근에 하락 이때가 좀 깊었죠. 이때가 좀 무섭게 빠졌는데 요때 한 53K까지 빠졌었죠. 네, 마운트곡스 물량과 독일 정부 매도 물량이 합쳐지면서 좀 더 공포감 조성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마운트곡스 물량은 어느 정도 좀 공이 넘어간 상태죠. 채권자들에게 물론 마운트곡스가 아직 갖고 있는 물량이 좀 남아 있긴 해요. 반 정도는 남아 있긴 한데 그건 언제 다시 상환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마운트곡스 채권자 분들은 10년 이상 투자한 분들이기도 하고 그분들은 좀 홀드 쪽으로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곡스 물량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하필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할 때 그때 제네시스가 파산한 물량이 채권자들한테 지금 상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이 어디까지 멈출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빠져도 59,000달러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8,260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빠져서 또 7천만 원대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 투자의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라인 정도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이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한다는 거지, 네,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좀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시기예요. 나와줘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더 깨고 내려가면 요때는 또 위협을 할 수 있고 조정장이 더 길어진다 이런 의미니까 투자자분들이 더 계속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운트곡스에서 상환한 물량은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랑 이렇게 두 개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네시스 은행 여기 파산 물량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상당히 많이 빠져서 지금 이더리움 3,000달러가 깨졌거든요. 다시 재차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마운트곡스가 상환될 때랑 느낌이 상당히 유사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2,000부터 53,000까지 마운트곡스랑 독일 정부 물량 합쳐져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네시스랑 경기 침체 우려로 같이 또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좋은 케이스는 이 부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빠졌으면 다 빠졌지 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만약에 물량을 더 모으실 분들은 분할을 좀 더 여유롭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진짜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면 네, 비트코인에는 호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가장 많이 단기적으로 빠질 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오면은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린 이미 경험을 했어요. 지난 코로나 때였죠. 네, 여기서 보시면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2019년에 한 10,00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코로나 이슈가 터져서 이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한 이틀 만에 50%가 빠졌고 이게 되게 단기에 한 61%인가? 60 몇 퍼센트가 단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10,000달러 하던 게 3,500달러까지 진짜 무시무시하게 빠졌죠. 그래서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 이 블랙스완이 발생을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경제 위기라고 할까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가장 먼저 돈을 빼는 게 위험자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서 돈을 뺍니다. 이때는 금도 빠졌어요. 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돈 뺄 수 있는 데서 일단 다 빼고서 달러 쪽이 강세를 오히려 보이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달러는 막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현금 확보 차원에서 그냥 다 팝니다. 위험자산, 비트코인도 솔직히 말해서 위험자산이잖아요. 이런 위험자산들, 금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데 금도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금도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훨씬 더 큰 폭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때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졌었거든요. 네, 이때 보시면 우리가 경제 위기가 오면 오히려 금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르긴 오르는데 일단 빠졌다가 오릅니다. 금이 13% 이렇게 2주 만에 빠진 거는 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금이 변동폭이 큰 자산이 아니니까. 그 대신에 이렇게 하락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돈을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 금이 한 140일 만에 이렇게 40%가 올랐잖아요. 이게 원래 흔한 일이 아닌데 요때는 금이 귀해져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달러를 워낙 많이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다른 모든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비트코인도 폭락이 있었다가 그 뒤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만약에 비트코인도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가 다시 오게 되면 비슷한 노선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0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이 부분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아직 온 게 아니잖아요.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4.3%로 나쁘게 나왔다. 그냥 이거 하나거든요. 이 하나만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확실하게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아내야겠죠. 만약에 8월, 9월 이럴 때 경기 침체가 오면 대선은 무조건 필패거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가 암만 지금 뭐 상승세를 타고 인기를 암만 끌어도 경기 침체를 맞으면 민주당이 승리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시티그룹과 JP모건에서는 올해 되게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9월 달에 빅스텝으로 인하를 하겠다는 거죠. 50bp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0.5%를 금리 인하할 거고 그리고 11월에도 50bp 또 내릴 거다. 되게 유수한 금융기관이잖아요. 시티그룹, 특히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거의 월가의 황제인데 그분이 계신 JP모건에서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12월부터는 계속해서 25bp씩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금리 인하를 되게 급격하게 해서 경기 침체를 어떻게든 막아낼 거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실업률 4.3%, 요 정도 되기 전에 사실 7월 31일이었죠. 이때 사실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파월의 무능론이 다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으로 미리 내렸어야 되는데 너무 늑장 부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업률 4.3%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이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죠. 네, 이분이 발표한 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샴의 법칙. 어떤 법칙이냐면 최근 12개월 내에 실업률 최저치 대비해서 0.5% 이상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고용률을 봐야겠죠. 실업률을 봐야겠죠. 샴의 법칙을 보면 최근에 가장 낮은 때가 언제였냐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23년 작년 5월에 3.4%가 있긴 했는데 이거는 1년이 넘잖아요. 최근 12개월 내니까 요때 8월 작년 8월에 3.5%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죠. 3.5% 실업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치면 그러니까 최저치가 23년 8월에 3.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4.3%까지 껑충 뛰어올랐잖아요. 이게 7월 실업률인가? 6월인가 7월 실업률인데 4.3%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샴의 법칙에 의하면 이게 오름폭이 0.5%만 올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려 0.8%가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정도 분위기면 금리 인하가 앞으로 팍팍 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은 CME 거래소의 패드워치가 잘 하니까 요 부분을 보면은 다음 FOMC가 이제 한 달 반 남았죠. 한 9월 15일이었나? 네, 그쯤에 하게 되는데 보시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요쪽에 확률 쪽으로 보시면 네,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지실 텐데 이제 25bp 인하한다가 78%예요. 그러니까 0.25% 금리를 내릴 것 같다. 요게 78%고 0.5% 금리를 9월 달에 한 번에 내릴 거다. 그게 22%까지 확률이 올랐습니다. 둘이 합치면 100%죠. 9월에 금리 인하는 이제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단지 베이비 스텝인지 그러니까 25bp 내려가지고 한 번만 내리는 효과를 내릴지 아니면은 그냥 한 번에 두 계단 내려가가지고 0.5%를 확 내려버릴지 그냥 요 차이만 있는 거지.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는 좀 예정된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로는요. 그래서 JP 모건이나 시티그룹에서는 오히려 요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선제적으로. 그래서 0.5% 9월, 11월에 내리고 그럼 1%죠. 12월에 0.25%또 내려가지고 1.25%를 올해 2024년에 한 번에 확 내릴 거다. 내년에도 25bp씩 FOMC 할 때마다 계속 내릴 거다. 요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우리가 뭐 예측을 하거나 하는 건 너무 어려운데 일단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고 치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악재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올까봐 지금 금리 인하를 되게 세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는 거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불안감 때문에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아주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유동성 공급을 얼만큼 해주냐 이 부분이거든요.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내린다는 뜻은 시중에 돈을 마구마구 풀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이때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충분히 경험을 했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한 3,000달러대에서 69,000달러까지 이렇게 올랐거든요. 몇 배가 오른 거죠? 한 23배가 오른 거죠. 저점 대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막대한 양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를 때 그냥 막 오르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면은 한번 크게 빠졌다가 오르니까 요때 좀 많이 고통받을 수 있죠. 물론 아예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오른 다음에 올랐네 하는 분들은 요때 신경 안 쓰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빠질 때 고통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 많이 매도를 하죠, 사실.
그래서 다시는 비트코인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경기 침체가 일단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악재다. 근데 반면에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만 강하게 됐다. 요거는 뭐 비트코인의 아주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하는 거, 뭐 이게 약간 골디락스 분위기잖아요. 이렇게만 된다고 치면 나스닥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도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한 분위기는 다 만들어졌어요. 다만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네, 이 차인데 온다면 언제 오냐, 불안감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사람 심리를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얼만큼 무서울 것 같냐, 뭐 이런 거니까 그걸 알기는 우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그래도 미 대선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올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민주당 완전 망하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일단 돈을 엄청 많이 풀 것 같거든요. 돈을 많이 풀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겠죠. 네, 이 또한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경기 침체가 바로 제 예상과 다르게 빨리 오면 비트코인에 되게 큰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지금 당장 안 온다 치면 한 25년 1분기, 좀 길게 보면 2분기, 요때까지는 아주 훌륭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겠죠. 저는 뭐 손절한 거 없고요. 계속해서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 뭐 계좌 공개는 안 할 생각인데 뭐 제가 특별히 거짓말을 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팔기 전에는 판다고 말씀드리고 팔 거고, 살 때는 산다고 뭐 그 정도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60K까지 빠졌다가 61K 뭐 거기서 거기죠. 요 정도에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뭐 되게 워낙 혼조세라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7만 달러일 때 대비해서는 현재 한 5일 동안 13% 정도 빠졌거든요.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이게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니까 이 때문에 좀 공포를 많이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